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걸 좀 틀리지 않도록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문제 6번 한번 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주택 신축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고정되어 있으나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이동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럼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공급의 감소입니다. 감소 요인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택 시장에서 현재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가격이 아닌 주택 가격 보면 주택 가격 오르면 주택 공급량이 증가해서 A점이 B점을 이동해요. 주택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1번은요. 주택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2번 인근 지역의 공영 개발로 택지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 택지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증가합니다. 주택 공급이 증가를 가져옵니다. 3번 주택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돼? 생산비가 절감되면은 또 공급이 어떻게 돼? 증가가 되겠죠. 토지 투기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택지 가격이 상승되면은 주택 원자재 택지 가격이 오르면 주택 가격도 상승하죠. 뭘로 인해서? 네? 생산비가 뭐한다? 네? 생산비가 상승하잖아요.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 상승으로 공급의 감소로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공급의 감소 4번 정답.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증가해서 수요의 증가. 5번은 수요의 증가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거기 봤더니 뭐가 나오죠? 우리가 균형 가격 결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요 공급을 다 배우셨죠? 이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어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P0일 때는 뭐죠? 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수요량보다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공급량이 더 많아요. 이 P0 이 가격 순에서는 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의 상태에 있다. 그럼 초과 공급량이 뭐보다 많아요? 수요량보다 많거든요. 그럼 이 공급량이 P0 가격 수준, 이 P0 가격 수준에서 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을 해서 이 균형 교차하는 점으로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태, P1에 있을 때 가격이 상당히 낮을 때는 생산자는 가격이 싸니까 공급을 이렇게 적게 해요. 그런데 수요는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 수요량이 이만큼 많아요.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상태를 우리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해요. 공급량보다 뭐가 많은 상태? 수요량이 많은 상태. 그러면 이때는 공급은 적고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해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달성돼서, 그럼 이 균형,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와 초과 수요를 공급을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때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이 점 QE,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 자, 균형 이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 거래량일 때 우리는 수요량과 뭐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같다. 자, 이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하려면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자, 7번 문제 한번 봅니다. 아래의 표는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 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얼마냐? 자, 여러분 수요량 몇 채? 30채. 공급량 30채. 서로 수요량 공급량 같을 때 왼쪽 가격 얼마? 500만 원. 정답 500만 원. 3번이 정답이죠.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간단한 거지만.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수요 함수. 자, 현재 우리가 임대주택에서의 수요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현재 임대주택의 수요 함수 D가 QD가 수요량이 지금 1000 마이너스 2P로 주어졌고, 자, 공급 함수가 얼마? QS가 200 플러스 2P로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가격이겠죠. 자, 여러분 이 점이 최초의 균형 상태입니다. 이 점이. 그런데 거기 뭐가 나왔죠? 해당 지역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를 이렇게 했어요. 수요의 증가의 결과 우리 수요 함수는 뭘로 변했죠? QD는 얼마? 1400 마이너스 2P로 변동했다면은 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이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이만큼 증가를 했죠. 예?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죠? 이 점이 새로운 균형.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최초의 균형과 이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걸 시험에 많이 내는데 작년엔 이렇게 냈거든요. 작년 말로 출제했어. 작년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출제해요. 최초의 지금 균형이거든요.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새로운 요게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를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작년 시험에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출제해서 균형 거래량보다 감소하는데 그게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걸 물어요. 항상.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뭐를 구해야 돼? 계산을 할 때는 최초의 균형. 요거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최초의 균형.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QD, 이 수요량과 QS, 공급량은 서로 같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균형일 때 요거, 균형 거래량일 때. 그럼 얼마죠? 수요량은 지금 1000 마이너스 최초의 균형, 이 점에서 수요량은 100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2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2P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거든요. 2P 대주면 4P고요. 그리고 200을 왼쪽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00이 마이너스 200으로 바뀌거든요. 1000에서 200 빼주면 이게 800이 돼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균형 가격은 얼마? 여기 200이 돼요. 균형 가격 200. 그럼 200을 여기에 대입시켜주면은 요 P 자리에 대입시켜주면 200에 2 곱해주면 400, 400에 200 빼주면 600.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지금 얼마? 600이 나왔어요. 균형 가격은 200, 균형 거래량 600.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근데 뭐를 구해야 돼 이제? 요 점 구해야겠죠. 이 점. 새로운 균형. 그러면 새로운 균형, 이 새로운 균형에서는 얼마? 수요량은 빨간 선이거든요. 수요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얼마? 수요량은 이게 1400 마이너스 2p 빨간 선. 요 수요량은 요거 공급은 변화가 없죠. 200 플러스 2p가 돼.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넘어가면은 또 2p, 2p 대주니까 4p고 1400에서 200을 빼주니까 1200.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 300이고 또 대입시켜주니까 얼마? 2에 300 곱해주면 600에 200 더해주면 얼마? 균형 거래량 얼마? 800. 그럼 여기에 300일 때 여기는 얼마죠? 800이 되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얼마? 100만큼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800으로 얼마만큼? 200만큼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균형 우리가 했죠. 균형점 이렇게 이동,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때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두 점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 출제를 합니다.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말로써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출제했었죠. 2년 전에는 이런 형태로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우리 뭐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 주어지면 수직선입니다. 자,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우리가 24회 시험에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새로운 균형이죠. 균형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게 정답.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런 거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림 그리면 바로 5초도 안 걸려요. 답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유형 수직선, 수평선일 때 많이 출제해요. 그럼 수평선은 뭐죠?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여러분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뭐가 없죠? 새로운 균형점. 여기 최초의 균형.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 균형 거래량 뭔다? 증가한다. 이 얘기지 뭐. 수직선, 수평선일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선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되겠죠? 수평선으로 주어지면 가격은 불변. 수직선으로 주어지면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불변.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자, 잘 기억을 해두고 수직선, 수평선일 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23회 시험 여기서 정답을 또 물었습니다. 궁금한 거 네. 지금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일 때 수직이고 탄력적인 때 수평인데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 공급 예, 똑같습니다. 우리 수직선, 수평선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경기 변동 우리가 난이도 하루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도 우리 매년 출제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는요, 이 경기 변동이 어디서 출제하냐면요, 이 순환적인 변동에서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자, 이 경기 변동은 최근에 어디서 이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계속 출제. 여기서 최근에 정답 질문을 계속 5년 연속 묻고 있는데 순환적 경기 변동은 얘기거든요. 이게 경기 추세인데 이런 형태로 가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경기의 뭐 정점, 정상이고 이게 경기의 뭐죠? 이게 바닥, 저점인데
그럼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국면을 경기의 무슨 국면이냐면 회복 시장의 국면. 자, 이것은 우리가 호경기인데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이라고 해. 이 정상을 통해서 내려온 이건 경기의 후퇴 시장의 국면. 후퇴가 더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거는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 이렇게 네 가지 순환 국면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순환적 경기 변동은 5개가 아니라 몇 개? 4개입니다. 5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요게 4개의 순환 국면이 계속 우리가 반복이 됩니다. 이 4개의 순환 국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림에서 바닥, 경기의 바닥을 통해서 저점을 통해서 이 경기의 바닥, 이 저점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는 회복 시장에 들어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회복 시장에 접어들게 되면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요, 빈집 공가율도 줄어들고요, 빈 사무실 공실률도 감소하고요, 또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증가하고요, 또 건축 자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시작하면 회복 시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면 되는데,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 요거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밑에 있으면 뭐다? 하한선. 이걸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상향으로 가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인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요, 과거 요거 22회, 23회 정답이었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요걸 시험에 계속 상한으로 출제했어요. 2년 영속 22회, 23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현재 새로운 거래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이다. 하한 가격. 그리고 상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되고요,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을 상향시장이다. 그래서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거래는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는 후퇴시장으로 접었는데, 작년에 여기서 정답. 작년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 가격 또는 뭐다? 상한선. 작년에 이걸 상한을 하한으로 출제했어요.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그건. 하여튼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현재 새로운 거래 비교하는 거 많이 내거든요. 그러다가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가요. 거래가 극히 저조해지는 하향 시장으로 접어들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다. 그리고 하향 시장에서는 특히 경기에 불황에 약한 부동산은 특히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요거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요, 가격이 오르는 이 국면에서는 매도자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빨리 거래를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 전문 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돼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정점을 통해서 하락을 하니까 매수자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자는 늦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니까 매수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돼요. 작년에도 매도자 매수자 나왔거든요.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 이쪽이죠. 이쪽 부분은 뭐가 돼? 매도자 중시. 요 점선 오른쪽은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 그리고 이 순환 국면, 이 4개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 시장에는 없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또 뭐가 있죠? 안정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소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경기 순환 국면에서 분류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순환적 변동, 요거 시험에 최근에 계속 정답을 이쪽에서 묻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이 순환적 변동 위에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어요. 부동산은 이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땅이 얼잖아요. 그래서 건축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 경기가 겨울철은 둔화가 돼요. 이거 매해 발생하고, 또 방학 기간 동안 대학가는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인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은 증가한다. 이건 매해 발생한다. 이것은 다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요거 출제 많이 하고, 또 뭐 출제 많이 하죠? 이 무작위적 변동 출제를 많이 해요.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 요걸 출제를 많이 하죠. 자, 무작위라는 건 랜덤이거든요. 랜덤. 불규칙 변동, 랜덤. 이 불규칙 변동, 무작위적 변동인데 예기치 못한 사태. 그래서 여러분 정쟁, 혁명, 폭동,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정주기적인, 비정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또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9번 문제 봅니다. 다음에서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을 옳은 것.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 주기보다 더 짧다 하니까 틀렸어요.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2배 정도 길입니다. 1번 틀렸고, 부동산 경기 순환의 진폭. 자, 여러분 일반 경기는 이렇게 가거든요. 자, 여러분 일반 경기는 진폭이 요거,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가 이 진폭인데,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일 때 가격 상승폭이 있거든요. 정점이 일반 경기보다 더 크고, 또 불경기 때는 가격 하락폭이 커서 저점이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더 큽니다. 작다 하니까 틀렸죠? 자, 같은 도시라면 부동산 경기는 동일하다. 자, 여러분 대전시의 부동산 경기, 여러분 유성구, 서구 다르죠? 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고, 부동산 경기는 부문 시장별 우리는 변동의 시차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당연히 변동의 시차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후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반대 방향, 역행, 또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이 정답.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에치켈의 거미줄 모형인데, 이거 계속 요즘에 그 모형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계속 출제되는데, 이 내용 그림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